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주제 11로 들어가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근대 의식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영국부터 시작한 여러 시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이라는 거는 17세기 전후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상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일어난 배경에는 이슬람 세계의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만 정리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인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죠. 그 발전한 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연구 방법론도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베이컨의 귀납법과 데카르트의 연역법, 두 가지의 이제 그 연구 방법론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을 설명을 하자면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선입관을 버리고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사용할 걸 주장했고, 개별 현상으로부터 일반 원리를 끌어내는 귀납적인 학문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연역적인 수학적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연구 방법이 이제 개별에서 전체를 보는 것과 전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런 방법론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보면 대표 학문으로는 천문학과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성과가 집중되는데 네 명의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가장 첫 번째로 주장했던 거는 바로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주장합니다. 지동설. 그 전까지는 지구 중심이다 보니까 하늘이 돈다라는 천동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케플러가 이거를 이제 수정해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지동설을 입증했다.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바로 갈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지동설을 입증했고, 마지막으로 뉴턴이 뭘 주장했죠? 그렇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인과관계로 파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계론적 의주관, 이전에는 막 신의 의지, 신의 뜻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학 분야에는 간단하게 배설리수나 합의 이러면서 해부학과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후에 있을 계몽사상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 계몽사상 영향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설부터 살펴볼 텐데 계몽사상도 이따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회계약설. 특징으로는 자연법 사상에 바탕이 되어 있고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연법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자연법은 시대, 사회를 초월한 보편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법.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요런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 명의 학자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홉스고요. 두 번째는 로크입니다.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다 중요한데 정부한테 자연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양도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절대성 옹호, 즉 이걸 통해서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인데 자연권을 군주에게 위탁 맡겨서 보호받는 것을 사회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싶으면 혁명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 혁명 또는 프랑스 혁명에도 쭉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로크만 한번 일단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계몽사상.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계몽사상인데, 계몽사상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계몽사상은 기본적으로 계몽사상은 불합리한 제도나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사회가 진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신뢰나 사회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왕정을 비판을 하고 그게 바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쇄술 또는 백과전서 그리고 살롱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은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읽을 거리에 대한 수요를 맞추고 그리고 여러 계몽사상가의 글이 백과전서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되고 살롱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정치 문화를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나누면서 확산 이바지하고 시민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대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이구 네, 여러 가지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페이지가 하나 잘렸어요. 페이지가 하나 잘려서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아유 볼테르라는 인물이 있고요. 볼테르라 같은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 같은 인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4번에 루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쌤이 여러 가지 얘기할 건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주장을 했고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에 따라 일반 의지가 적용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일반 의지에 의한 국가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루소를 그 계몽사상가로 보기도 하고요.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인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그 일반 의지라는 이걸로 인해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일반 의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전제해서 움직이는 국가의 보편적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애덤 스미스도 있다. 네, 이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글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과학 혁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을 수강했던 친구들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법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플러스 계몽사상.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 다음 시간에 쓸 시민 혁명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아니고 영국 미국 프랑스로 이어지는 혁명에 대해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